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자, 성공과 불을 위한 사주 비법이라고 말하면서 사주로 뼈 때리는 영상입니다. MBTI별 시무 10조라는 영상이 있던데 그걸 너무 재밌게 봐서 천간별 특징으로도 조언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주는 사주팔자니까 8글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무 8조 10개 다 하기 귀찮아서 2개 뺀 거 아니고요. 적천수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덧붙였다고 핑계를 대면서 팩트로 접해는 그런 건데, 뭐 단식은 단식이니까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근데 재미로 보지만 잘 맞을 거야, 항상 그렇듯이. 그럼 어떻게 보느냐? 저희 채널의 천간별 운세 볼 때랑 기준이 똑같아요. 월지, 일간을 위주로 보시는데 일간을 볼 때는 나의 개인적인 모습에 해당한다고 보시고, 월지 투간된 거, 월지 지장간 글자 중에 나와 있는 걸 보실 때는 나의 사회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약간 내가 사주를 좀 안다 그러면 격국에 해당하는 글자, 투간되지 않았다면 월에 해당하는 당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월생이시면 개수가 본인의 사회적인 모습을 표방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대운에 있는 글자도 자기 원국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대운이 더 자기 모습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다 봐줘야 되니까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요. 본인 팔자에 글자대로 골라서 보는 재미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수오행의 천간 특징 알아보고 갈게요. 수는 물이죠. 계절로는 겨울이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은 봄에 생명이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소멸하는 일련의 생명 활동이 끝나게 돼요. 모든 것이 끝난 시기가 바로 수입니다. 끝 이렇게 하고 끝내면 욕먹겠지? 생산 활동이 중단된 시기라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일단 받고 축적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것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오행이에요. 생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이익을 위해 주변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수는 지식과 지혜로움을 뜻하는 오행이에요. 깊은 물은 속이 까맣기 마련이잖아요. 물도 얕을 때는 빛의 반사에 따라서 아름다운 에메랄드 색을 가지게 되겠지만 심해는 칠흑 같은 어둠이 되죠. 암흑 속에 쌓인 우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진리를 다 품고 있는 게 바로 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수의 기운이 적당하면 지혜롭고 정치나 처세, 실리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니까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문제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으니 타인과 갈등 상황이 생겨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중재를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의 기운이 강하면 빛을 끝없이 빨아들이기만 하고 활용하지 못하니까 오래 공부만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과도 같아요.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상주의 속에 살게 됩니다. 수의 기운이 약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둘리게 돼요. 또한 비밀을 감추지 못하고 퍼뜨리니까 의리를 못 지키고 뒷담화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타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버릴 수 있어요. 개수는 천간 중에 마지막 10번째인 천간입니다. 개수일간인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는 김고은, 조정석, 태양, 김민희 씨가 있습니다. 수오행이지만 음이기도 하니까 중에 음인 글자예요. 이걸 사주에서는 순음이라고 하죠. 순수한 형태의 그 자체입니다. 고서에서는 비와 이슬이기 때문에 생명을 기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수인데 왜 생을 하지 못할까? 원문 그대로 읽지 말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봐야겠죠. 개수는 토에 흘러서 영양분을 머금고 전달해야 나무에게 양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개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니까 비와 이슬, 안개, 구름 같은 형태니까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수기가 지나치다면 어둠을 만들고 천지를 어지럽게 하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개수의 폐해에 대해 경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특정 글자에 대해 선악이나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개수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적천수 비결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 아직 사회에 나오기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평생 연습만 하고 밖으로 안 나오는 병약한 만화 주인공 코스프레 금지. 병약 미소년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둘,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개쓰레기 진상들을 대할 때도 웃음을 잃지 않는 정신나감 인내심 금지. 개수들 이거 착한 척 하는 거야. 셋,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거저 먹으려고 하면서 이 속마음을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는 순진한 생각 금지. 개수 속마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네, 정확히 아는 것도 없으면서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뭔가 아는 척 다른 사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려는 선지자 멘토 컨셉 금지. 이상한 그 자애로운 이미지 멘토 컨셉 있어요. 5. 짜증나도 참으면서 실실 쪼개는 조커 웃음 짓거나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어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 금지. 절대 나쁜 사람 안 되려고 해. 아주 음흉해요. 6. 속으로는 가장 좋은 것 고르고 싶지만 훈남 훈녀 컨셉 잘못 잡아서 상대방 먼저 고르라고 하고 속으로 안절부절 입술 물어뜯기 금지. 이상한 양보하고 속으로 후회하는 거 제일 많이 해요, 개수들. 자, 7. 만인을 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온갖 사상과 인류의 다양성에 대해 받아들이는 쿨하고 똑똑한 이미지 메이킹 금지. 자, 마지막 8번째. 비밀 보장 하나도 안 되면서 입 무거운 척 뒤에서 자기가 유리하게 조종하려고 빅마우스 야부리 터는 짓 금지. 개수 비밀 보장 안 됩니다. 개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개수들은 자기가 가진 정보 가지고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자, 첫째, 개수지약. 개수는 음중의 음이니까 모든 오행 중에서 기운이 가장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거야. 한번 움직일 때 에너지 많이 드니까 내가 에너지 많이 드는 거 감수하고 움직일 테니 너가 내가 이 에너지 드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감수해라는 거야. 쉽게 안 움직여요. 개수들이 나한테 말 걸거나 뭐 한다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수라는 오행을 시간으로 보면 모든 만물이 소멸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때를 말해요. 다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만 남은 게 개수예요. 그럼 정작 가장 강한 것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약하다고 하지만 자기만 남은 거야. 약자 도태가 자연의 섭리잖아. 결국 남은 사람이 승리자잖아. 남은 게 개수예요. 흔히 물상론자들이 개수를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별 영향력 없고 작고 여린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개수도 결국 수라는 거고 만물의 생명을 다루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죽었어요. 추운 한겨울 한기를 온몸으로 견디고도 얘는 생명을 지켜냈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살아남았기 때문에.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 개수가 수증기나 이슬, 샘, 공기, 습기, 구름, 아지랑이 같은 것으로 변화하니까 때로는 약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 내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개수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생태계 질서가 그 즉시 마비됩니다. 개수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개수들이 연약한 척 하는 거 절대 속지 마세요. 2. 달어 천진. 개수는 우주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끈기와 인내심이 있습니다. 우주의 끝은 지금도 어디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끝을 모르지만 계절의 끝이 겨울인 건 알고 있죠. 그 계절의 끝 한복판에 개수가 있는 거예요. 개수는 어떤 일이나 사람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는 임수보다도 더 대인배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게 단점이겠죠. 셋, 득용이윤. 우리가 사주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용띠가 진년생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득용, 용을 얻는다는 것은 개수의 지지에 진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진토를 만나면 본격적으로 오행이 순환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수는 늘 변화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개수는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개수는 수기운을 먹으면 수중기가 되고부터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진토는 임묘진이라는 봄의 끝에 속해 있죠. 봄이 지나면 화운이 옵니다. 그래서 목생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월부터는 온 세상에 이습기가 퍼져나가면서 만물이 생명의 순환운동을 시작합니다. 우주의 끝까지 흐르는 개수가 생명의 소멸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은 앞으로 차차 배워가도록 할게요. 진토에 개수가 있다? 정말 세상 모든 곳에 다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에요. 4번째, 공화사신. 개수는 추운 겨울을 지나서 퍼질 수 있는 환경을 얻으면 천화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한파를 이겨냈으니까 금생수로서 지난날의 결실, 즉 핵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생을 한번 살아보고 이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생에는 뭐 하고 살아야 성공하는지 아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개수에게 담겨 있게 됩니다. 온 세상에 수의 기운을 전달하면 그들의 세포 속 분자 단위까지 수의 기운이 속해 있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유전자 지도처럼 신비롭기도 하고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조화를 이뤘는지 참 신기한 노릇이죠. 그런 변화 속에 신비로움이 개수의 활동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충분한 경험을 가진 개수가 아니라면 그저 현생에서 겪은 경험에 기반한 내피셜일 뿐이니까 세상을 어지럽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무당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사주든 뭐든 음의 영역을 다루는 것, 이 속에 있는 오묘한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개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수가 있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최고의 금생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양이고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음이라면 음 중에 감춰진 최고의 진리가 바로 개수라는 뜻입니다. 5번째, 불수화토. 개수는 불수화토, 강한 화나 토를 만나도 걱정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는 거지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개수라도 화세가 강해서 메마르거나 토가 강해서 움직일 수 없다면 답답한 상황이 되겠죠. 이럴 때 기토를 갖게 되면 개수의 습기를 보존하고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여름에 태어난 개수들은 메마르는 상황이 많이 버거워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수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한 여러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참고 견디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겠죠. 개수는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강한 상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6번째, 불론경신. 불론경신은 정말 쉽죠. 경신을 논하지 않는다. 개수는 경금이나 신금을 만나도 입방정 털거나 말하지 않는다. 겸상 안 한다는 소리예요. 모든 오행은 자기가 생을 받기를 원하는데 개수는 금생수를 받기 위해서 아부하거나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행은 무조건 생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만큼만 먹었다면 살이 찌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는 넘치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먹어라. 오행도 딱 쓸 만큼만 생을 받아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제가 놀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발끈하셨다면 나한테 화낼 게 아니라 스스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죠. 7번째, 한무견화. 개수가 한무견화한다는 건 무토와 합해서 무게화하고 화오행을 만난다면 진정한 개수의 장점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주가 별로 없어요. 토를 만나도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합화나 일시적이고 종국에는 토국수를 하게 됩니다. 화를 본다 하더라도 수극화가 일어나는 걸 중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없으니만 못한 글자가 되겠죠. 온갖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개수가 다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조화를 갖춰야 하는데 그 조건은 까다롭고 대부분의 사람은 불가하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은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8번째, 화상사진. 개수가 수와 화로서 조화롭게 만나는 것을 사주에서는 수화기제라고 합니다. 오직 수화기제만이 개수를 진정 개수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대부분은 되지도 않고 무척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국화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국화하지 않기 위해서 개수는 음지에서 머무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앞에서 설치는 것보다는 뒤에서 만인을 서포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가 얼만큼 조화롭고 균형을 갖췄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 팔자의 모습대로 전략을 세워 살아가는 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행별, 천간, 글자별로 보면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사주에서 가장 어렵다는 3가지 책 중에서 적천수 공부도 본의 아니게 하신 거예요. MBTI보다 더 소름 돋게 맞을 수가 있고 사주로도 얼마든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행에서 갑을목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병정화는 이를 발전시키고 경신금은 이를 수확하고 임계수는 저장을 합니다. 무기토는 왜 없냐고요? 무기토는 이 모든 곳 사이사이에 그 역할을 하는 규칙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 사주 천간의 4글자 구성을 보시고 개인적인 나로서의 모습은 일간, 사회적인 나의 모습은 월지 또는 월지에서 투간된 글자, 그리고 각기 육친의 모습에 따라 사주에 있는 글자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수가 된다면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인 지장간도 응용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노하우는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보시고요. 오랜만에 이론을 다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재밌게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재밌었는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